안녕하세요. 스테이터스 장진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7월 22일 39번째 타운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팀 전체 미팅에 대한 공지가 있었네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관련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창업자이자 CEO인 제라드가 스테이터스의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스테이터스의 내일에 대해서 스테이터스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마셸 맥루한이라는 분의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는 인용구로 시작을 했고요. 스테이터스의 원칙, 자유, 검열저항, 보안,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개방성, 탈중앙화, 포괄성, 연속성,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채팅, 지갑, 그리고 DF 브라우저,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고 성취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아직 탈중앙 웹 자체가 그렇게 개발이 진척되지 않았고 스테이터스도 이를 활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엠바크, 키카드, 님버스랑 함께해서 웹3 전반에 걸쳐서 웹3 생태계 개발을 흔히 말하는 하드캐리하는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엠바크는 D앱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자 도구, 키카드는 하드웨어 월렛이자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님버스는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도구뿐만이 아니라 웹3 전반의 모든 스택, 개발, 그리고 프로토콜, 그리고 연구, 전반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앞으로 웹3의 이런 전반적인 스택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스테이터스 애플리케이션에만 하나의 DApp로서만 집중할 게 아니라 웹3 생태계 전반에 기여를 하는 프로젝트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D앱도 스테이터스 프로젝트의 근간인 만큼 D앱의 실사용화, 아직까지 D앱이 실사용화된 얘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D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터스가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지만은 현실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스테이터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약속한 것들을 제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스테이터스 같은 프로젝트들은 힘든 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네요. 우리가 직접 메시징과 파일 스토리지 개발을 직접 챙겨야 된다고 스테이터스 창업자 제라드가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메시징 프로토콜로 위스퍼,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스웜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위스퍼와 스웜의 연구 개발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차용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좀 개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를 활용한 높은 사용성의 D앱을 개발하기 어렵고,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우리가 이더리움에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직접 메시징 프로토콜과 파일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화해서 실천을 해 나가는 것 같고요. 메시징 프로토콜은 이미 위스퍼 프로토콜을 좀 더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징, 탈중앙 파일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스테이터스가 직접 개발을 하고 엠바크를 개발자들에게 널리 보급해서 조금 더 많은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D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키카드를 단순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결제 네트워크로 확장을 해서 사람들이 비자처럼, 마스터카드처럼 키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전방위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스테이터스 생태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시징 프로토콜이 지금은 위스퍼 프로토콜로 스테이터스가 활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메시징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블루투스, 와이파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부여를 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웜, IPFS 등의 탈중앙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직접 스웜, IPFS 같은 그리고 스테이터스에서 활용하기 좋은 탈중앙 파일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엠바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스테이터스가 개발한 이런 프로토콜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프로젝트는 스테이터스의 이런 프로토콜 그리고 기능들을 활용해서 DA-ICO, 이거는 탈중앙 자율 IC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커뮤니티 드리븐 프로젝트들이 엠바크를 통해서 DApp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ICO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의 대안으로 결제자와 판매자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로 키카드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앱이 이러한 생태계에서 포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다수 구축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주주가 돼서 서로가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요약을 하자면 메시징 프로토콜 팀을 구축을 하고 이미 지금 이거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탈중앙 파일 스토리지 팀을 새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웜 IPFS 같은 탈중앙 파일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직접 저희 스테이터스 팀이 연구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토콜 및 DApp 그리고 엠바크, 키카드, 님버스 같은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개발을 하고 커뮤니티 빌딩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파트너십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굉장히 개발자의 포커스된 조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발자가 손쉽게 차세대 DApp을 개발해서 웹3의 비전, 탈중앙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존중, 검열 저항이라는 웹3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스웜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웜은 스테이터스의 프로젝트 기능 개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랜 토론 끝에 V1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프리즈는 코드를 얼려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수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코드 프리즈가 되면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에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즉 개발이 거의 막바지 단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V1의 개발을 마치고 코드 프리즈를 해서 고검사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V1의 런칭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V1의 범위를 좀 더 축소할 계획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제외를 하고 하나의 스테이터스 계정에서 다수의 이더리움 지갑을 통합하는 다중 계정 기능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정 수를 조금 제한을 하고 realm.js라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스테이터스 고로 전부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보안의 핵심적인 요소만 일단 먼저 이전을 한다고 하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스테이터스는 V1을 런칭을 하면서 V1 이전 계정들과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계정이 초기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채팅 메시지만 초기화되고 암호화폐 자산은 초기화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오늘 스테이터스 타운홀에서는 암호화폐 자산도 옮겨놓으라는 말이 있었네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V1이 런칭이 되면은 그 스테이터스 계정이 초기화될 예정이니 반드시 복구 구문을 백업해두고 필요한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곳으로 미리 옮겨놓으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스테이터스를 사용하시면서 V1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드 프레이즈, 복구 구문과 암호화폐 자산을 백업해 두시기를 반강제로 권장드립니다. 이제 0.14 베타 버전 업데이트가 곧 진행될 예정인데요. 7월에 크게 두 가지로 베타 버전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0.14 버전에서는 이모티콘 마켓이 메인넷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앱을 처음 시작할 때 온보딩 플로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쁜 UI와 그리고 좀 더 친절한 설명으로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자잘한 버그를 수정을 하고 V1에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1 이전 버전과 V1 이후 버전은 서로 호환이 안 되니 상기시키는 내용을 스테이터스 앱에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 답변 세션에서 스테이터스가 메이커다오의 멀티 콜렉터럴 다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은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다이로 지원을 해서 다이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메이커다오에서 이런 메이커는 현재 이더리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ERC 토큰들도 담보화해서 다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메이커다오에서 아마 개발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ERC 토큰들이 어떤 게 될 것인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스테이터스 팀도 메이커다오 팀이랑 미팅을 저번 주에 했었다고 합니다. 멀티 콜렉터럴 다이에 SNT가 추가가 되면은 SNT를 담보로 다이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SNT의 인지도나 SNT의 활용처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될 테니 토큰 가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고 스테이터스의 프로젝트 인지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 확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테이터스 39번째 타운홀 해설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스테이터스가 V1 런칭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분주히 움직이면서 V1의 대대적인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에 맞춰서 다양한 언론 보도 및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고요. 스테이터스 커뮤니티 여러분들도 스테이터스를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장진호였습니다.